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불행 뒤에는 언제나 행운이 있다. 오래전 가을, 일본 아오모리 현의 농민들은 한탄과 슬픔에 빠졌다.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탓에 1년 내내 애써서 재배한 사과의 90%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워낙 사과 재배를 많이 하는 고장이라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농민만은 괜찮아, 괜찮아 라고 되뇌며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사과 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발견하고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린 것이다.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의 사과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아보면 어떨까? 이 농민의 엉뚱한 발상은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의 부가가치와 희소성을 무기로 그 사과의 보통 사과의 10배 이상 되는 비싼 값을 매겼다. 사과의 이름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다. 우리 못지않게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일본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는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일약 전국적인 인기 상품이 되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그 사과는 일약 브랜드 상품이 되어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좋은 운이란 때로 위기라는 옷을 입고 온다. 위기에 온 모양새에 속지 말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의 교훈을 기억하자. 사람들이 모두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아까워하고 절망하며 한숨을 쉴 때 10%에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보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농민은 그야말로 대박의 행운을 얻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부가 이미 떨어져 버린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사과를 들여다보며 이런 원망을 늘어놓았다면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활용할 수 있는 행운은 도망가 버렸으리라. 운명학을 공부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위기는 반전의 기회를 감추고 있으며 큰 불행은 그 이상의 행운이 뒤따라올 징조인지도 모른다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주의 빅뱅처럼 행운이 대폭발을 할 때가 있다. 만약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 안에 자신을 믿고 미래를 긍정하는 모습이 존재한다면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행운이건 불운이건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때도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당신에 대한 믿음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며 행운은 당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운명의 특성을 알고 또 운명을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의식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고정불변의 무엇이라고들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운명은 움직이는 것이다. 변화무쌍한 우주처럼 말이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운명학도 한 사람의 정해진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언제나 변한다는 우주의 법칙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최선의 대처법과 전략을 다루는 것으로 운명학을 받아들이자. 즉, 우리가 인생에서 취해야 할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처세술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